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장중에 들려온 뉴스이긴 하지만 무디스의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그래도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준 건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견조한 기업 실적에 기반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살펴드리는데요. 주요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매크로보다 마이크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용 등급과 관련된 이슈가 연 초반에 나왔다면 시장이 전약 후강이 아니라 전약 후약으로 더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은 이렇게 매크로보다 마이크로, 즉 어떤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사들어가는 내지는 또 다른 모습, 최근에 간밤에는 제약바이오가 또 힘을 내줬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괜찮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 내지는 매크로 변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 같이 움직이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위로 차트가 갈수록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내지는 매크로 변수와 크게 상관없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크로 변수보다는 마이크로, 즉 기업들의 변수에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기업들의 실적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골라내는 작업, 스탁 피킹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알파, 어떤 자기들의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크로 변수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기업 자체를 보자라는 얘기고 간밤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 중에 신용등급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는 이제 우리는 금리 인상이 좀 막바지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만큼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렸던 매크로 변수가 조금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자체가요, 물론 전망도 있지만 나온 거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행적으로 지역은행 이슈 연초에 나왔던 거 이제 와서 신용등급 강등시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크로보다 마이크로라는 점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어제 사실은 이 지표 나오면서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어떤 지표냐면 경상수지 데이터예요. 경상수지 데이터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한 2, 3월 때까지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경상수지가 마저도 마이너스로 돌고 있다. 우리나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의 경상수지 차트로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제 하루는 무디스의 어떤 뉴스에 좀 묻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안정시켜줄 내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상수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플러스에 있다라는 거는 순채권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용등급도 어떤 이슈냐면 자본을 빌려오는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조금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머징 시장에서 투자 기준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보여야 되는데 플러스인 국가들은 이렇게 긴축의 사이클, 위험한 이슈가 나왔을 때 플러스 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1200 중반에서 다시 1300원을 넘어서 조금은 우상향하는 모습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조금 1320원까지 트라이 하더라도 다시 안정이 될 수 있는 가격까지 왔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경상수지가 어제 플러스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안정도 있지만 성장으로 가고 시장이 조금 2600에서 안착해서 2650, 2700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별로였어요. 수출도 예상보다 별로였고 안 좋았고 마이너스 14%나 나와버렸고요. 수입 데이터가 더 중요한데 수입이 마이너스 12%, 오히려 전월 대비 개선될 거라고 봤는데 악화가 됐습니다. 중국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 수요에 대해서 잠깐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이 디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우려, 그리고 조금의 실망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준율, 주요 금융기관의 주진율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놨습니다. 10% 중반까지 가파르게 내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 효과가 나올 시점이 됐는데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 주면서 플러스까지 올라가 줘야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드디어 돌아섰다, 내지는 무역 수지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당장은 지표로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예상컨대 한 8월 중순이나 8월 말부터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마이너스권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마저도 이제는 좀 추가 악화보다는 악화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에 지금은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8월 중순 이후에나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물가를 잘 소화하고 다음 주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한 20일 정도 되면 또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에서의 어떤 반전의 계기를 저희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 차별화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내린 업종도 있지만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외환 시장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한국은 경상수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모멘텀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수입 데이터가 마이너스 나오면서 당장의 모멘텀은 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을 보면 중순 이후에는 나쁘지 않은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